네, 아직도 산길에서의 그 반전 흥분이 쉽게 가라앉지가 않는데 그렇게 큰 반전이 있을 거라고 사실 기대를 안 했거든요. 그러게요. 야, 하체가 정말 좋았는데 과연 이제 도로에서도 그런 느낌들이 그대로 유지가 될까? 사실 첫 느낌은 좀 아니었거든요. 자, 일단 뭐 엔진은 여기 어떤 엔진이 얹혀 있습니까? 엔진은 2.0 가솔린 터보 엔진이 탑재되어 있고요. 최고 출력은 245마력, 최대 토크는 36.0kgm를 발휘를 합니다. 네, 소나타 2.0 터보랑 같은 엔진입니다. 같은 엔진인데 네네. 자, 여기에서 이제 크게 확 달라지는 게 뭐냐면 엔진은 같은데 변속기가 다르면 어떻게 서로 느낌이 달라지는지. 네. 그 변속기도 정말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여기에는 6단. 네, 6단 자동 변속기, 네. 기존에 쓰고 있던 6단 자동 변속기를 아직 그대로 쓰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소나타는 8단 변속기를 새롭게 장착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저번에 소나타 타면서 와, 변속기 반응 정말 좋고 맞아. 특히나 빠르고. 그 수동 모드에서 시프트 패드를 썼을 때 반응이라든가 이런 게 또 스포츠 모드에서 또 달라지고 그런 점들이 정말 차이가 많이 났었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이 차의 그 힘이 느껴지는 거는 네. 지난번 소나타보다 조금 약한 듯한 느낌이 좀 들어요. 네네. 옆에서도 그래요? 네네. 네. 확실히 저번에는 우와 이거 정말 바로바로 반응하고 바로바로 또 힘도 또 훨씬 더 세고 이런 느낌이었는데 살짝 준비하는 느낌이 들어요, 이 차. 네, 이 차는 조금 준비가 좀 필요해요. 둔한 느낌이 네. 들죠. 그게 아마 그 기본적으로 뭐 엔진은 거의 똑같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변속기에서 오는 차이가 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은 이제 노멀 모드고요. 이게 아까 산길에서도 확인했지만 스포츠 모드가 되면 네. 확실히 더 응답성은 더 빨라지긴 합니다. 와. 더 빨라지긴 하는데 그래도 조금은. 네, 그래도 조금 둔한 느낌이 있어요. 이걸 이제 이 상태에서 D인 상태에서 그냥 시프트 패드를 써보면 아이고, 좀 웅하면서 네. 약간 둔하게 그 회전이 올라가는 약간 울컥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 얘기 뭐냐면 그 신호가 딱 왔을 때 미리 엔진의 회전을 빵 올려가지고 속도에 맞춰서 그 변속기를 미트시켜주는 그 기능이 좀 없다고 봐야 돼요. 이 정도면 뭐 없는 수준이라고 봐야 되고 살짝 좀 둔한 수준이죠. 근데 이거를 수동 모드로 바꾸게 되면 그러면 훨씬 더 반응이 빨라졌죠. 아까보다. 그래도 조금은. 네, 조금은 더 그래도 조금은 남아있어요. 충격이 그 좀 있다. 준비하는 네. 시간이. 네. 그렇죠. 그래서 네, 약간 이렇게 올라가죠. 저번에 소나타는 붕 이렇게 느낌이 확실히 들었죠. 그래서 그 신형 8단 변속기에는 회전수 매칭 기능이 제대로 돼 있다. 근데 6단 변속기에는 아직 그 부분이 약하다. 그 다음에 지금 이게 수동 모드에서도 저번에 소나타 때도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면 그 레드존은 6500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실제로 변속은 한 6200에서 변속을 해버리더라. 불과고 뭐 300 RPM 정도 그 차이 가지고 뭐 큰 차이 날까? 근데 막상 산길을 주행하든지 해보면 그 300mm가 아쉬울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차에도 변속기도 사실 뭐 큰 차이가 변속기가 확 다른데도 불구하고 이 차도 마찬가지로 한 6250에서 변속을 미리 6500까지 RPM까지 안 가고 좀 되기 전에 미리 변속을 한다는 게 이 차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건 참 의외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 현대기아 차 쪽에서 좀 그쪽으로 어떻게 포커싱을 했다고 봐야 되겠죠. 뭐 엔진 보호 차원이라든가 뭐 변속기 보호 차원이라든가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설정을 해놨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K5도 페이스 리프트 해서 나오면 8단 자동 변속기 갖고 나오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높겠죠. 아마 이 차도 8단 변속기에 달면 지금 이 하체를 가지고 변속기만 8단으로 바꿔줘도 완전히 좋아지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힘이 확실히 좋긴 좋습니다. 저번에 소나타에 비해서 조금 둔하다라는 정도인 것이지 실제로 이 정도만 하더라도 힘은 엄청나게 좋네요. 자, 그리고 지금 사운드가 지금 이 엔진 사운드가 사실은 배기 사운드가 아니고 실내의 스피커를 통해서 나는 사운드라는 거죠. 그래서 나름 이렇게 좀 어느 정도 회전을 충분히 높이 올리고 속도가 좀 있을 때는 이 엔진 사운드 실내로 스피커를 통해서 나오는 이 인위적인 사운드가 그래도 선 나쁘진 않은데 송은 씨는 어때요? 저는 조금 너무 인위적인 것 같아요. 너무 인위적이다. 그래서 이렇게
달릴 때 좀 조용히 좀 해봐 이러고 싶은 느낌? 그래요? 그렇게 막 흥분되게 만드는 사운드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역시 그 사운드에 대한 부분도 좀 더 그 연구들을 많이 해가지고 좀 정말 매력적인 사운드를 만들어내는 그런 작업들이 좀 필요하긴 한 것 같아요. 그죠? 이왕 인위적인 거. 근데 이게 뭐 전혀 소리가 안 나는 것보다는 좋긴 한데 그쵸. 안 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자극적이긴 한데 이 사운드 자체를 조금 더 잘 차라리 페라리 사운드를 그냥 녹음해가지고 그러게요. 녹음해서 쓰든지 이왕 사운드 여기 스피커에서 나오는 그래서 거. 좀 그런 생각이 들고 아 여기 일반 도로에서도 하체 느낌은 정말 좋네요. 근데 지금 이렇게 해보면 지금 분명히 롤이 좀 있긴 있는데 그래도 뭐 허둥대는 느낌은 아니어서 최근에 기아차가 조금 실망스러운 면들도 가끔 있었는데 이 차는 뭐 전반적으로 안정성은 상당히 좋으네요. 근데 전반적으로 보면 네. 그 노면 소음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난번 소나타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많이 어떤 달라요. 느낌이 들어요? 더 시끄러워요. 노면 소음이 좀 더 올라오죠. 네, 지난번 소나타는 사실 왜 이렇게 조용해?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정말 조용하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네. 그 얘기는 아무래도 이제 이게 소나타라는 이름이 그 약간 조용하다는 그 소나타 음악을 들으려면 조용해야 되잖아요. 아주 잔잔한. 네. 그래서 분명히 그 차가 가지는 성격 자체에 그런 성격이 좀 있거든요. 네. 그런 걸 감안하면 기본적으로 세팅을 소나타가 방음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더 많이 신경을 썼고 이 차는 조금은 더 날 것이 조금 더 많이 네.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다고 해서 이 차가 시끄러운 수준은 아닌데 그죠? 이 정도면 뭐 사실 시끄러운 수준은 아니죠. 예, 일부러 이렇게 세팅을 해놓은 것 그래서 같아요.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아니면 뭐 뭔가 절감하려고 흡음재를 덜 넣거나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럴 수도 있죠. 네, 분명히 그럴 수도 있겠는데요? 있는데 어쨌거나 뭐 K5의 특히나 이제 GT라는 성격을 감안하면 뭐 이 정도의 노면 소음 정도는 뭐 무난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게 서스펜션이나 승차감도 네. 어때요? 소나타보다 훨씬 거칠게 내버려 둔 것 같아요. 좀 더 그냥 거칠게? 좀 더 단단하게. 그래요? 근데 사실 이것도 아주 단단한 편은 아닌데 그쵸. 근데 승차가- 소나타에 비하면. 네. 승차감이 사실 이 정도면 상당히 안정적이고 맞아요, 또 예. 고급스러운 느낌이거든요. 분명히 이 정도면 이건 진짜 하체를 정말 매끄럽게 그 균형을 잘 맞춰서 다듬어 놓은 네. 저번에 소나타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둘 다 균형이 잘 맞아져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소나타는 조금 더 부드럽고 얘는 조금 더 단단하고 네. 그리고 이게 딱딱하다든가 아니면 튄다든가 이런 느낌은 전혀 아니고 단지 느낌상 소나타가 소나타에 비해서. 조금 더 부드럽고 안락함이 조금 더 많이 있다. 그 차는 조금 더 단단하다. 그런 수준이지 이 차도 하체는 정말 매끄럽게 잘 다듬어 놨어요. 특히나 산길에 갔을 때는 이렇게 롤 자체가 소나타에 비해서 많이 억제가 되니까 이 뭐 실력 자체가 엄청나게 차이 날 정도로 좋더라고요. 근데 일반 도로에서도 타기에 정말 이 정도는 맨날 타고 다녀도 노면에서 올라오는 어떤 반응은 늘 기분 좋게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깔끔하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순서가 좀 바뀌긴 했지만 자, 지금 인테리어를 한번 좀 살펴보면 네. 자, 인테리어에 대한 소감 K5 처음 타요 혹시? 네, 괜찮다요. 그렇군요. 인테리어 어때요? 완전 고급스럽다 이런 생각은 안 들고요. 그냥 있을 게 있다. 근데 사실 이제 그 K5 하면 외관 디자인이잖아요. 이제 네. K5 하면 디자인이라고 할 정도로 외관 디자인이 정말 멋있는데 그거에 네, 비하면 네, 실내는 좀 많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네, 들죠. 맞아요. 차라리 그 소나타도 굉장히 심플하긴 한데 그래도 소나타가 조금 더 낫지 않나 약간은. 그리고 이제 가운데 부분이 좀 바뀌었죠. 소나타가 그렇게 바뀌면서 어떤 게 더 마음에 들어요? 소나타가 좀 더. 네, 그래서 소나타가 최신 버전이라서 그런지 더 뭔가. 근데 사실 이런 터치 멋있게 나온 것 같은 거 보면 네. 기본적으로 디자인이 비슷한데 네. 좀 더 소나타 커졌고 또 이제 알루미늄 느낌으로 맞아요. 입혀가지고 조금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고. 그리고 다이얼도 그렇고 소나타는. 네. 이 다이얼 이게 뭐야? 소나타는 야, 뭔가 단단한 느낌이 있었는데. 이 다이얼 이건 완전 좀 깨는데. 저번에 소나타 이게 다이얼 만지면서 우리가 와 다이얼 만들어 놓은 거 봐. 와 이건 진짜 막 감탄을 했잖아요. 맞아요. 이런 것까지도 정말
정말 마감도 잘하고 또 조작감 느낌도 굉장히 좋고. 그런데 이거는 조작감도 일단 헐렁헐렁하고 그죠? 막 움직여요 이렇게. 움직이기도 빠진 거 하고. 아닙니까? 이 조작하는 느낌에 이게 전부 다 감성과 관련된 부분들인데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아쉬워요. 자, 그러면 수동 변속기 이거 예전에는 이것도 좀 멍청하다고 제가 그 이야기를 지적을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도 레버를 이제 시프트 패드 말고 이걸 레버를 써서 수동으로 조작할 때 위로 올라가는 거는 느낌이 그나마 좀 나은데 밑에는 여전히 좀 멍청하네. 한번 만져봐요. 위로 움직이고 밑으로 내리고. 왜 그러죠? 아이고. 위로 올라가는 것도 사실 그다지 이렇게 매력적인 조작감은 아니긴 한데 그래도 좀 이렇게 절도감이 있는 반면에 밑에는 뭔가 좀 스펀지가 붙어 있는 듯한. 패들 그런- 시프트만 좀 애용을 해야겠네요. 네. 시프트 패들은 뭐 무난하게 돼 있어요. 이게 좀 위치가 좀 멀다. 이게 손가락을 거의 뻗어야 되잖아요. 한 요 정도까지 와도 되는데 위치가 조금 멀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지금은 일반 노멀 모드의 D인 상태에서 시프트 패드를 써보면 패들이 있긴 있는데 뭐 반응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고 좀 회전수 맞춰주는 이런 실력은 뭐 아예 꽝입니다. 꽝이고 그나마 수동 모드의 스포츠 모드에서는 좀 낫긴 했는데 그래도 저번에 소나타에 비하면 좀 많이 부족했고. 그리고 이제 또 여러 번 지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여기는 그 에어컨의 모니터가 별도로 없다 보니까 지금 현재 온도 설정이 얼마가 되어 있는지가 안 보이죠. 그래서 이거 조작을 해보면 위에 나타나긴 나타나는데 이게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없어져 버려서 가끔 가다가 지금 내가 온도를 얼마를 설정해 놨지? 아니 그거 돌려보면 더우면 낮추고 또 추우면 올리면 되지 그거 가지고 웬 10이냐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은 내가 이거를 적정하게 설정해 놨나? 그렇죠. 뭐 운전 조건이 아니어서 이렇게 느껴지는 건가? 그래서 실제로 세팅된 온도가 얼마인지를 한번 확인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생기거든요. 또 운전하다가 확인하기가 생기는 그런 힘들죠. 마음이 생기는데 맞죠, 확인은. 이걸 또 한번 조작을 해야만 나오니까 그래서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여러 번 지적해도 아직까지 이게 바뀔 타이밍이 아니다 보니까 지금 안 바뀌고 있는데 좀 그것도 아쉬운 부분이고 여기에는 무선 충전 기능이 있고 USB 옥스 단자 있고요. 또 이쪽에는 냉방 시트랑 히팅 시트 있고 오토 홀드 있고 전자식 파킹 버튼 있고 또 카메라 이거는 저속에서만 되는군요. 브라운드 뷰 모니터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지금 고속이어서 카메라가 등장을 하지 않네요. 고속에서도 이게 잠깐이라도 나와주면 좋은데. 그죠? 스티어링 휠은 나름 D컷이네요. 네, 나름 D컷이고 이쪽에는 엠보싱도 적용되어 있고 밑에 이제 GT라고 로고도 붙어 있긴 한데 완전한 그래도- D컷은 아닌 거죠 이게. 아니 근데 이러면 원래 이 D컷이에요. 정도예요. 더 이래도 확실하게 꺾으면 좋긴 한데 디자인적으로 살짝만 준 거고. 근데 그래도 저번에 소나타 때께 좀 더 예뻤던 것 같다는. 여기도 가운데 이 부분이 그다지 썩 고급스럽지 않아요. 플라스틱 재질이. 그다음에 GT도 그냥 평평한 데다가 위에 그냥 프린팅만 돼 있는 거여서 그래서 요것도 조금 덜 고급스러워 보여요. 이것도 그냥 아예 그냥 실버에다가 GT를 스티커 같은 느낌이 있네요. 글자를 입체로 조각을 해놓으면 그럼 훨씬 더 고급스러울 텐데 그렇지는 않네요. 시트는 어때요? 시트는 뭐 크게 불편하지도 않고 크게 편하지도 않고 그냥 적당한 것 같아요. 무난하게 네, 온도 잘 무난한 것 잡아주고 같아요. 옆구리도 지금 이게 그 2.0 GT이기 때문에 더 좀 더 나와 있는 과격하게 거죠. 블록한 시트가 지금 적용이 되어 있어서 몸을 상당히 잘 잡아주고요. 송시 앞으로 조금만 숙여봐. 여기 뒤에 이제 GT라고 바느질도 해놔가지고 나름 강조도 해놨습니다. 일단 빨간색 스티치도 적용이 되어 있고. 네, 자, 이렇게. 알루미늄 페달도 적용되어 있고. 네. 네, 소나타를 지금 페이스리프트에서 나온 소나타를 보면서 지금 아직 K5가 페이스리프트가 안 됐지만 기대를 하잖아요. 네. K5도 뉴라이즈처럼 좀 발전을 하겠구나. 근데 그게 정말 발전이 될까요? 돼요? 글쎄요, 뭐 디자인이나 터치가 어떻게 변할지는 알 수가 없죠, 지금으로서. 그 대신 이제 기대할 8단 수 있다는 변속기가 거는? 올라갈 거다라는 거는 충분히 이제 기대할 수가 있겠죠. 저번에 이제 소나타하고 이 차의 그 장비면에서 네. 차이 나는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하면 소나타에는 8단 변속기, 이 차에는 6단 변속기.
네, 이 차에는 전자식 가변 댐퍼가 적용되어 있는데 소나타에는 전자식 가변 댐퍼는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소나타는 약간 부드러운 상태에서 안정감이 좋게 설정이 되어 있고, 얘는 노멀 모드는 좀 더 부드럽고 스포츠 모드가 되면 좀 더 단단해지고 그런 변화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장비 면에서 또 좀 차이가 나는 거는 네. 그 소나타에는 반자율 주행 기능이 어느 정도 적용이 돼 있었죠. 그래서 어드밴스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랑 주행 조향 보조 장치가 있어서 핸들 돌려주는 거, 그죠? 스마트 스티어링 센서. 어시스트가 적용이 되어 있었습니다. 스마트 센스. 네. 스마트 센스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이 차에도 거기에 해당하는 기능이 옵션이 있습니다. 옵션이 있는데, 근데 그 엘카스 주행 조향 보조 장치 엘카스가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되는데 네. 핸들을 돌려주진 않는 거야. 그래서 핸들이 넘어가려고 그러면 여기 이제 그 차선 이탈 경보 시스템은 있어서 땡땡땡 경고는 해주는데 핸들을 감아주진 않는 거죠. 그럼 옵션으로도 선택 못해요? 네, 옵션에 아예 기능이 없어요. 그러니까 네. 이게 그 소나타 뉴라이즈보다 먼저 나와가지고 이때까지만 해도 아직까지 적용이 안 돼 있었던 거지. 근데 더 웃기는 건 이건 옵션 가격이 훨씬 더 비싸. 이 차는 그 엘카스가 빠진 상태에서 185만 원인가 그렇고, 소나타 뉴라이즈는 엘카스까지 넣어가지고 옵션 가격이 1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지? 야, 이게 소나타가 자기들이 점령군이라고 너무 이렇게 갑질하는 거, 갑질 행세하는 거, 아니면 자기들만 너무 좋은 거 챙기고. 네, 같은 식구인데 왜 그래요? 얘가 먼저 나오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그것까지는 필요 없었는데, 소나타는 이제 나중에 나오다 보니까 좀 더 여러 가지 조건들을 고려해가지고 좀 좋은 조건으로 맞췄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잘 좋게 봐주는 거고, 뭐 굳이 꼽게 보자면 걔야 너네는 그냥 아무거나 해, 우리 좋은 거 할게, 뭐 이런 마음일 수도 있는 거고. 자, 네, 그런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타이어 차이도 아까 이제 주행하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제 차가 막히는 틈을 타서 음악을 한번 들어보죠. 사실 지난번에 그 소나타 뉴라이즈 2.0 터보에도 JBL 오디오가 적용이 되어 있었고, 이 차에도 똑같이 JBL이 적용이 되어 있어서 아마 오디오 시스템은 거의 동일한 시스템일 거로 판단이 됩니다. 저는 소나타 괜찮았잖아요, 그죠? 네. 와, 좋다. 이제는 알아 말 안 해도 담백하니 좋은데요? 쉬운 걸 몰랐을까. 이웃들을 부른 시간에 30분 더 널 안아줄걸. 오, 괜찮네요. 네. 뭐이 정도면 2차급을 생각하면 상당히 괜찮은 편이고, 굳이 이제 조금 아쉬운 점을 이야기해보면 뭐 풍성한 느낌은 없어요. 풍성한 느낌은 없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담백하고, 스피커 숫자가 좀 적어서 그럴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진짜. 공간을 꽉 채우는 듯한 느낌이 뭐 좀 깊이감이나 그렇진 않다는 채워진 거죠. 감은 네. 없지만 담백하게 보이스도 잘 살려주고 쿵쿵쿵 때려주는 것도 되게 그 퍼지지 않고. 쿵쿵 때릴 때 나는 조금 더 선명한 느낌이었으면 좋겠어요. 그 음이 좀 약간 이렇게 둔탁한 느낌으로 들어오고 있어서, 그런 타격감이 조금 더 네. 맑은 느낌으로 들어오면 좋겠다는 생각이 조금 더 돼요. 그런 정도. 근데 뭐 2차급에서 이 가격에 옵션으로 장착을 해서 타기에는 사실 뭐 상당히 괜찮다. 뭐 무난하게 다양한 음악들을 마음대로 즐길 수 있는 맞아요. 수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림 같은 집이 뭐 별거겠어요. 괜찮다. 어느 곳이든 그대가 있다면 그게 그림이죠. 빛나는 하루가 뭐 별거겠어요. 어떤 하루든 그대 함께라면 뭐가 필요하죠. 야, 이거를 이렇게 오디오를 이렇게 계속 바꿔가면서 들으니까 네. 주기적으로 BMW를 주기적으로 들어줘야 될 것 같아. 자꾸 막 그리워지고 주기적으로 한 번씩 점점 들어줘. 기준이 내려가죠. 한번 들어주면서 아 이게 기준이야. 그리고 딱 그게 좀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자, 그럼 이 시점에서 모터리언의 피해갈 수 없는 새로운 코너 네. 직설 송은의 선택. 자, 이거 좀
황당하긴 한데 지금 이 JBL 오디오하고 네. 엊그저께 탔던 그 AMG C63에 있었던 네. 할 수 부메스터 있습니다. 네. 부메스터하고 둘 중에 하나를 고른다면 성원의 선택은 K5 JBL이라고? JBL 진짜. 왜냐면 좀 굴욕인데 그러게요. 죄송합니다. 네. 아니, 저 그런 거 어떻게 어쩔 수 없지 그런 걸 뭐. 어쩌게요? 어쩌게요? 이게 JBL은 둘 다 보이스를 되게 많이 신경 쓴 오디오인 것 같아요. BMW도 그렇고, BMW 아니죠. 부메스터도 그렇고. 근데 부메스터는 목소리를 섬세하게 살리는데 약간 날카로운 게 좀 있었는데 JBL은 섬세한데 날카롭진 않아요. 사실 그게 이제 부메스터도 좀 설정을 조절하면 조금 많이 괜찮아지는 음악도 있는 반면에 음악마다 또 매번 이게 좀 달라가지고 계속 조작을 해야 그렇죠. 되니까. 그렇게 왔다 갔다 해야 돼서 조금 기본 아쉽다는 세팅이 중요한 것 생각이. 같아요. 그렇군요. 하나 더 할까? 뭐야? 긴장돼요. 오케이 그럼 하나 더 하지 뭐. 저번에 그 소나타 2.0 터보의 승차감하고 네. 이번 K5 GT의 승차감만 봤을 때 승차감만 네, 제 성원의- 개인적인 취향이요. 네 그렇죠. 성원의 선택은 소나타. 그래요? 네. 그러면 약간 좀 단단한 게 더 마음에 든다고 저번에 이야기했었는데 근데 소나타도 충분히- 안정감은 충분히 충분해요. 하니까 네. 그래도 소나타에 조금 더 안락했던 네네. 그 느낌. M760이랑은 비교를 시켰다. 아까 M760이랑 할 비교하면 상관없나? 비교가 대상이 안 되긴 하지만 그거랑 뭐랑 그거랑 K5? K5랑 좀 좋아 의미가 그러면 없나? 그 중에서 고른다면 K5. 그러니까 조금 더 차라리 안정적이고 단단한 게 좋긴 한데 네. 둘 다 충분히 안정적이라면 그래도 조금은 더 부드러운 게 좋다. 그쵸. 그 예. 정도? 일단 뭐 기본적으로는 저랑 그 방향성은 비슷합니다. 방향성은 비슷하고 저도 소나타 저번에 상당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산길을 타보고 이게 좀 약간 마음이 이제 흔들리고 있는 상황인 것이지. 야, 근데 뭐 이 차 가지고 산길을 얼마나 가겠어요, 그죠? 그쵸. 저는 소나타로도 충분히 재밌게 탈 것 같아요. 맞아요. 많이 안 쓰니까. 맞아요. 제가 이제 극과속을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오. 어떡하죠? 제 눈이 높아졌나봐. 이게 그렇게 느린 게 아닌데, 그쵸? 되게 느리게 느껴지죠? 아이고, 어떡해. 우리가 이제 이미 4초 때까지 가버려가지고 3초, 7초까지, 아. 3.7초까지 가보니까. 진짜 고속에서도 완전 안정감이 딱 드는데요? 어제 AMG 때 진짜 무서웠는데. 흔들흔들거려가지고. 그 차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타이어가. 자, 뭐 송원 씨가 타고 있으니까 어때요? 운전해 보니까? 운전해보니까 이 차의 매력은 진짜 달리라고 만든 차인 것 같아요. 좀 단단함도 너무 단단하지 않고 저 같은 좀 약간의 아마추어이신 분들도 운전에 되게 재밌게 즐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고속에서도 안정감이 딱 들어서 무섭지 않아요. 오히려 재밌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요 정도의 파워 세팅이면 여성들 중에서 좀 달리는 거 좋아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한테 어떨 것 완전 같아? 강추. 그래요? 딱 넘치지도 않고 네. 너무 부족하지도 않고 해서 이 정도면 재밌게 타실 것 같아요. 이게 눈이 자꾸 높아져서 나중엔 딴소리 하는 거 아닐까? 운전하기는 어때요? 뭐 편하다든가 뭐가 불편하다든가 저는 일단 계속 거슬리는 거는 엔진 소리가 좀 유쾌하지가 않아요. 음. 네, 자꾸 거슬려요. 네. 크기는 부담스럽지 크기는 딱 좋은 것 같아요. 딱 좋은 네, 것 같아요. 네. 네, 사실 뭐 대한민국의 표준이라고 할 수 있는 중형 세단이니까 여성들이 운전하기에도 맞아요. 무난하게 딱 괜찮은 사이즈고 만약에 힘이 지금처럼 이렇게 힘이 있는 거랑 네. 힘이 조금 부족한 거랑 보통 이제 2000cc 자연흡기 엔진이 보통 많이 쓰니까 네. 그 평범한 2000cc 힘이 조금 부족한 거랑 지금 좀 힘이 있는 거랑 만약에 둘 중에 고른다면 어떤 걸 고를 것 같아요? 뭐 가격 이런 거 신경 쓰지 그치, 않고 신경 쓰지 고른다면 않고, 힘 있는 걸 고르죠. 힘이 있는 게 네, 훨씬 나아요? 네. 뭐 초반 가속력이나 즐기는 거 말고 이런- 그냥 평상시에 탈 네, 때도 평상시에도. 이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신호에 걸려 있다가 출발하거나 아니, 이럴 뭐 때도 시내에서 뭐 레이스 할 일이 있어요? 아니 레이스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네. 좀 다르지 않나요? 출발할 때? 훨씬 더 가뿐하게 출발하긴 하죠.
아무래도 기왕이면 힘이 있는 게 더 낫다. 여성 입장에서도. 그럼요. 네. 그렇군요. 이렇게 드라이브 할 때도 훨씬 좋고. 네, 저희는 이렇게 해서 오늘 또 한 대의 리뷰를 딱 해치웠습니다. 리뷰한 대수가 이제 자꾸 쌓여가고 있어요. 자, 지난번 소나타 2.0 터보에 이어서 네. 송원 기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일란성 쌍둥이인 이란성 네. 이란성 쌍둥이인 K5 GT를 시승을 했는데요. 네. 일단 아까 리뷰하면서 제가 빠뜨렸던 거 하나, 첫 번째는 아이들링 상태에서 진동이 좀 있어요. 운전대 같은데 좀 진동이 살짝 들어온다는 거. 그리고 엔진 사운드도 조금 애매한 면이 분명히 있고, 특히나 이제 가속할 때도 뭔가 좀 그 전기 모터가 돌아가는 것 같은 엥 하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서, 소나타 때는 전혀 없었던 사운드인데 왜 이런 사운드가 나오는지 사실 좀 이해가 잘 안 됩니다만, 그다지 썩 유쾌한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특히 최근에 이제 현대차 쪽 그 엔진들이 터보 엔진이라고 하더라도 회전도 굉장히 매끄럽게 올라가고, 또 엔진 회전에서 오는 그 사운드도 상당히 경쾌한 편인데, 이 차는 그 면에서 조금 아쉬운 그런 면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 송은 씨부터 먼저 총평 부탁합니다. 네. 저의 한 줄 논평은 이왕이면 다홍치마. 네. 일단 K5 GT가 고속 주행에서는 진가를 발휘를 해줬어요. 네. 굉장히 안정스러웠고, 그치만 감성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엔진의 그 회전 소리가 좀 소음같이 들렸고, 그리고 실내 디자인도 좀 아쉬웠고, 그리고 아까 밖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냥 기존 K5 외관이 더 깔끔하고 예쁜 것 같아요. 1세대 K5? 네, 오히려. 그래서 좀 감성적인 면에서 좀 아쉽다. 그렇지만 오디오는 정말 좀 괜찮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한 다홍치마는 소나타 뉴 라이즈가 좀 더 감성적인 몇 가지 받쳐주지 않았나 싶네요. 그래요. 네. 저도 조금 비슷한데, 저도 한 줄 논평으로 하자면, 네? 조금만 일찍 만났더라면. 점점점. 그렇지만 반전 매력장. 네. 사실 이제 그 첫 느낌은 이게 소나타보다 좀 부족한 부분이 많아. 뭐 변속기라든가 변속 느낌이라든가 그런 면에서 조금 부족한 점들이 있고, 하체에서 올라오는 소음이나 이런 부분들도 조금 불만스러워서 좀 아쉽다. 차라리 이게 그 어차피 나오긴 일찍 나왔으니까 소나타가 나오기 전에 우리가 이 차를 충분히 만나고 이 차를 많이 사랑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 이제 소나타 터보를 먼저 타고 이 차를 타게 돼서 좀 많이 아쉽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막상 산길에 들어가 보니까 완전 반전 매력. 네. 사실 그 부분은 매력 발산. 좀 약간 헷갈리게 합니다. 헷갈리게 하는데, 만약에 이 차를 정말 다이나믹한 용도로 많이 사용하고 싶다, 나는 산길 아니면 이제 서킷에도 자주 가고 싶다, 그런 분들한테는 사실 이제 하체나 타이어의 세팅이 훨씬 더 매력적인데, 네. 그렇지 않고 아무래도 이제 평상시에 데일리카로 늘 쓰시고 가족들이랑 타고 또 뭐 그러면서 가끔 이제 그 파워도 조금 즐기는 그런 수준이라면, 전체적으로 밸런스는 역시 소나타 2.0 터보가 훨씬 더 밸런스가 잘 갖춰져 있다라고 판단이 들고요. 네, 지난번에 소나타 2.0 터보를 시승하면서 정말 과감하게도 감히 국산차 최고의 밸런스라고 이제 말했었는데, 지금 이제 K5 GT를 타보고 난 뒤에 마음이 그대로신가요? 송원 씨가 둘 중에서 만약에 어떤 쪽이 더 밸런스가 좋다, 아니면 가치가 더 높다, 둘 중에 고른다면? 저는 소나타. 네, 소나타라고 이미 이야기했죠. 네, 제가 보기에도 전체적인 밸런스 면에서 소나타가 훨씬 더 좀 낫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봤을 때 지난번 그 소나타의 국산차 최고의 밸런스라는 그 평가는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그렇게 하면서, 이 뭐야 지금 K5 GT 리뷰하면서 소나타 많이 띄워줘 버리고, 뭐 한 집안이니까 자기들끼리 은근히 좀 알력이 있어서 좀 내기 싫어할 텐데. 가와 반사성인데. 네. 그렇긴 하지만, 네, 아쉬움을 남기면서, 네, 저희는 기승전 소나타. 네, 이렇게 저희는 약간의 아쉬움을 남기면서
오늘 기아 K5 GT의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에 더 다양한 모델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와 삶을 사랑하는 사람들, 바로 당신이 모터리언입니다.